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참나무과 식물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나무과 종류들 중에서도 떡갈나무를 중심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떡갈나무를 알기 위해서는 신갈나무도 같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떡갈나무와 신갈나무가 너무나 두 나무는 비슷한 나무죠. 우선 이름부터 다 비슷합니다. 여기 보면 신갈나무에 신자를 빼는 갈나무, 그리고 떡갈나무에 떡자를 빼면 갈나무, 둘 다 갈나무라는 말이 붙어서 앞에 신자가 붙었느냐 떡자가 붙었느냐 해서 이름도 아주 비슷하죠. 그래서 떡갈나무, 신갈나무 하는데 이 떡갈나무나 신갈나무에 또 중간 형태의 잡종들이 있습니다. 잡종들이 있어서 이 신갈나무하고 아주 비슷한데 요게 이름을 보면 떡신갈나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갈나무, 여기서 신갈나무 앞에 떡자가 붙어서 떡갈나무에 떡자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떡갈나무와 신갈나무의 잡종을 가지고 우리는 떡신갈나무라고 하고, 또 여기 떡 속소리나무라고도 있습니다. 여기서 떡은 떡갈나무를 말하고 속소리나무라고 하는 것은 졸참나무를 속소리나무라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떡갈나무와 졸참나무의 잡종을 떡 속소리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네 종류의 나무들을 살펴보는데 중점적으로 떡갈나무에 대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떡갈나무는 잎의 크기가 아주 크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떡갈나무는 이 잎으로 떡을 싼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떡갈나무는 이 잎이 아주 커서 잎의 길이가 최고 30cm,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최고 30cm 정도 되고, 이 잎의 폭도 27cm 정도로 대형이다, 아주 크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떡갈나무입니다. 떡갈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신갈나무는 떡갈나무에 비해서 잎의 모양은 아주 두 나무가 비슷하게 생겼는데 잎의 크기가 약간 작습니다. 그래서 이 신갈나무는 잎의 길이가 최고 20cm, 조금 전에 떡갈나무는 30cm였는데 이 신갈나무는 잎의 길이가 최고 20cm가 안 되는 19cm이고 폭도 11cm로 잎의 크기가 떡갈나무에 비해서 신갈나무는 좀 작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신갈나무는 잎을 보면은 잎의 표면에 털이 없어서 반짝반짝하죠. 그리고 잎의 뒷면에도 털이 없어서 반짝반짝합니다. 그래서 잎의 표면과 잎의 뒷면에 털이 없는 것이 신갈나무인데, 여기에 비해서 떡갈나무는 잎의 표면과 잎의 뒷면에 회갈색의 털이 아주 촘촘하게 많이 납니다. 촘촘하게 많아서 이렇게 보면 북실북실하죠. 북실북실할 정도로 잎의 표면이나 잎의 뒷면에 털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떡갈나무, 털이 없으면 신갈나무,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그리고 떡갈나무는 가지를 보면은 가지에도 털이 잔뜩 많이 있죠. 회백색의 털이 촘촘히 많다 해서 털이 아주 많다 하는 것이 떡갈나무인데, 여기에 비해서 신갈나무는 가지를 보면은 어린 가지에도 털이 없다. 털이 있기는 있었지만 금방 없어져서 털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져보면은 요 신갈나무는 가지를 만져보면 가지가 맨들맨들한데, 거기에 비해서 떡갈나무는 털이 많기 때문에 아주 부들부들하다, 아주 부들부들하게 털이 많다 하면은 떡갈나무, 털이 없으면 신갈나무,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그런데 요 떡갈나무와 신갈나무는 꽃이 필 때 보면은 두 나무 구별 못합니다. 두 나무 구별 못하는데 꽃이 필 때는 이러한 꽃차례가 달리는데 이것을 숫꽃차례라고 하는데, 요 실처럼 이런 가느다란 꽃대에 많은 꽃들이 다닥다닥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다닥다닥 붙어서 실에 매달려 있는 듯한 이러한 형태의
꽃차례를 하고 있는데 요 꽃차례를 자세히 보면은 요거 하나를 숫꽃 하나라고 하는데 요 숫꽃 하나를 확대를 하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런 모습이 돼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요것이 숫꽃 하나, 여기 또 숫꽃 하나, 여기 숫꽃 하나, 이렇게 이러한 모양이 되는데 숫꽃에는 초록색의 이러한 꽃밥들이 몇 개가 모여 있습니다. 이 꽃밥들의 숫자가 4개에서 20개 정도의 수술이 모여서 숫꽃이 하나가 되는 거죠. 여기에도 숫꽃이 하나가 되는데 이 꽃밥만 보이고 이 수술대가 너무나 짧아서 보이지를 않고 또 암술은 태화를 해서 보이질 않는 것이 바로 이 숫꽃이죠. 요 떡갈나무의 숫꽃인데 숫꽃에는 꽃잎이라고 해야 될 것이 바로 보이질 않죠. 그래서 이상하게 꽃잎이 안 보인다 했는데 요 꽃잎, 우리가 보통 꽃잎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는 꽃잎인지 꽃받침인지 구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꽃잎인지 꽃받침인지 구별을 못하는 이러한 갈색의 이러한 길쭉한 선형의 이런 것이 보이는데 이것을 우리들은 꽃잎인지 꽃받침인지 모르기 때문에 화피라고 하죠. 한자로 화피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꽃덮이라고 합니다. 이런 꽃덮이들이 갈색의 꽃덮이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 갈색의 꽃덮이 조각은 5개에서 11개 정도가 있다. 꽃 하나에 5개에서 11개 정도의 이러한 꽃덮이, 우리 보통 말하는 꽃잎들이 5개에서 11개 정도 달려 있는 것이 바로 숫꽃 하나입니다. 이러한 숫꽃 하나가 모여서 여기에 숫꽃 하나들이 모여서 이러한 숫꽃 차례를 이루고 암꽃은 보면은 여기가 장년가지가 있고 여기 연한 초록색 부분이 햇가지죠. 햇가지의 끝 부분이나 요 끝에 제일 꼭대기나 아니면 요 잎 겨드랑이 부분, 요 부분에 요 암꽃이 달립니다. 암꽃이 달리는데 암꽃은 보면은 이렇게 몇 개가 모여서 달리는데 이렇게 암꽃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지금 3개가 모여서 달려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초록색의 길다란 것이 보이는데 이것이 암술머리가 이렇게 셋으로 여기는 4개죠. 하나, 둘, 셋, 넷으로 보이고 여기도 4개가 보이는데 여기는 3개의 암술머리가 보이고 암술머리 밑에는 이렇게 꽃덮이, 조금 전에 말했던 화피라고 하는 꽃잎인지 꽃받침인지 구별이 못하는, 그래서 꽃잎과 꽃받침이 구별이 안 될 때 학자들이 쓰는 화피라고 하는 꽃덮이, 이런 꽃덮이들이 6개 정도 있습니다. 6개 정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보이는데 이 꽃덮이들이 6개를 가지고 있는 암꽃을 피게 되는데 이 암술머리들이 여기 3개가 있고 여기 4개가 보이는데 이것이 나중에 열매를 맺었을 때 보면 열매 요 도토리라고 하죠. 도토리에 여기 암술대가 있고 암술대 위에 까맣게 보이는 이것이 바로 암술머리가, 여기는 지금 4개로 갈라져 있던 암술머리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암술대와 암술머리가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러한 암술대, 열매가 다 익었을 때까지도 떨어지지 않고 남아 있는 암술대를 용구암술대라고 하죠. 용구암술대라고 하고 우리말로 용구암술대라고 하고 한자로는 숙존화주라고 합니다. 이러한 숙존화주가 도토리의 끝에 남아있다. 열매가 다 익어도 남아있게 되는데 여기에서 요 도토리라고 했던 요것이 바로 열매는, 이것이 열매가 되는데 열매는 굳은 껍질 열매다. 우리말 한자로는 견과라고 알려져 있는 굳은 껍질 열매입니다. 견과의 대표적인 것이 호두죠. 호두나 아니면은 자세 열매를 보면은 겉껍질이 아주 딱딱하고 단단하고 딱딱한 겉껍질이 있고 그 속에 열매 껍질을 깨고 들어가야지만 우리가 씨앗을 먹을 수 있죠. 열매를, 과육을 먹을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껍질이 아주 딱딱하다, 단단하다. 그래서 굳어있는 껍질을 가지고 있는 열매다. 이것을 한자로는 견과라고 하고 이러한 견과의 크기는 이렇게 길이가 23mm, 지름이 15mm
여기에서는 자로 재봤더니 요 14mm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14mm 정도 되는 이러한 도토리를 맺게 되는데, 요 도토리는 요게 여기 머리카락처럼 총각들의 더벅머리 같은 이런 머리카락 같은 이러한 비늘 조각, 비늘 조각이라고 하는데 한자로는 인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인편들이 많은 인편들이 있는 이러한 요것을 우리들은 한자로 각두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깍정이라고 합니다. 콩깍지라고 할 때 그 깍지와 좀 비슷한 깍정이라고 하는데, 우리 손주 녀석 5살 먹은 손주 녀석이 요 모양을 보더니 하는 말이 요것은 바로 도토리의 모자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도토리 모자처럼 생겼다. 그래서 이걸 도토리 모자라고 하는데 그 표현이 아주 정확합니다. 정확해서 요 도토리의 모자처럼 생긴 요것을 우리들은 깍정이라고 하고 각두라고 합니다. 그래서 깍정이 각두의 크기가 얼마나 크고 깍정에 달려있는 비늘 조각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도토리 종류들의 이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참나무의 이름이 바로 열매 모양을 가지고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공부를 이 도토리들이 익어가는 계절에 지금 8월달 중순이 되면 요거 익게 될 겁니다. 익게 되는데 거기 8월달 중순이 되기 전에 요 모양을 미리 보고 나면은 열매들을 가지고 도토리 종류들의 열매를 가지고 참나무를 구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깍정이의 비늘 조각이, 깍정이에 있는 달려있는 요 비늘 조각이 길고 뾰족하면서 더벅머리 총각의 머리처럼 생긴 이러한 형태를 하고 있는데, 요 모양이 뒤로 젖혀지게 된다 하는, 뒤로 젖혀진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떡갈나무인데, 여기에 비해서 신갈나무의 깍정이에 보면은 깍정이의 조각, 요 조각들은 깍정이의 비늘 조각들은 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도드라져서 튀어나오죠. 구부러져서 튀어나온다. 이렇게 구부러져서 튀어나오는 이러한 깍정이의 비늘 조각은 곱추 등처럼 매우 굽어서 튀어나온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신갈나무입니다. 그래서 신갈나무의 조금 전에 우리 손주가 말했던 도토리의 모자, 도토리의 모자의 모습이 전혀 다르죠. 전혀 달라서 이렇게 굽어서 곱추둥처럼 굽어서 이렇게 튀어나온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신갈나무입니다. 그래서 신갈나무와 이 떡갈나무는 여기에 열매의 깍정이의 모습으로 아주 뚜렷하게 구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뚜렷하게 구별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신갈나무와 떡갈나무의 중간 형태의 나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떡갈나무와 이거 조금 크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떡신갈나무라고 있는데, 떡신갈나무는 떡갈나무와 신갈나무의 중간 형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신갈나무와 떡갈나무의 잡종, 이것을 바로 떡신갈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떡갈나무, 신갈나무를 합쳐서 떡신갈나무. 그래서 이것을 중간 형태의 잡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잎의 모양을 보면은 잎의 모양은 떡갈나무와 신갈나무의 모양하고 거의 비슷하고 크기도 거의 비슷합니다. 잎의 크기가 길이가 28cm니까 조금 전에 떡갈나무가 30cm까지 됐는데 떡신갈나무는 28cm니까 거의 크기가 거의 같으면서 요 깍정이의 비늘 조각, 요 비늘 조각, 인편이라고 하는 요 비늘 조각, 요 인편이라고 하는 비늘 조각은 조금 전에 떡갈나무는 요게 이렇게 해서 뒤로 젖혀졌죠. 젖혀졌는데 요게 떡신갈나무는 요 길이도 짧고
뒤로 젖혀지지도 않고 곧게 선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자세히 보면 깍정이에서 요 길이가 요게 떡갈나무에 비해서는 짧고 신갈나무에 비해서는 깁니다. 그래서 떡갈나무와 신갈나무의 중간 정도의 비늘 조각을 가지고 있다, 인편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떡신갈나무이고, 그리고 떡속소리나무라고 있습니다. 떡속소리나무는 떡갈나무하고 졸참나무입니다. 그래서 떡갈나무와 졸참나무의 잡종을 가지고 떡속소리나무라고 하는데, 이 떡속소리나무가 의외로 우리 주변에 아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많이 보이고 있는데 아무도 떡속소리나무라고 불러주지 못하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데, 떡속소리나무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뭐야, 왜 내 이름도 제대로 몰라 그런 생각을 그런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떡속소리나무일 것 같은데, 이 떡속소리나무는 보면은 이 모양이 조금 전에 보았던 떡신갈나무의 이 모양하고 아주 비슷하게 생겼죠. 요거의 모양하고 떡신갈나무의 모양하고 비슷하게, 이런 모양으로 떡신갈나무의 모양하고 요 인편이 죄송합니다. 인편 아니고 비늘 조각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곧게 서 있는 것이 떡신갈나무인데, 요 떡속소리나무는 보면은 이런 모습이죠. 떡속소리나무의 비늘 조각은 떡갈나무와 졸참나무의 중간형이다. 그래서 떡갈나무의 비늘 조각하고 비슷한 이러한 떡갈형의 비늘 조각, 인편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아래쪽에는 졸참나무의 형태의 이러한 비늘 조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졸참나무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졸참나무의 열매를 보면, 졸참나무의 열매의 깍정이 각두라고 하는 요 부분, 깍정의 요 부분을 보면 요 모양이 비늘 조각이 이렇게 생겼죠. 바소꼴로 길게 뾰족한 이러한 형태의 바소꼴, 한자로는 피치명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바소꼴이라고 하는 이러한 길게 뾰족한 형태의 이러한 비늘 조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졸참나무죠. 그래서 이러한 졸참나무의 이러한 비늘 조각이 여기에 떡속소리나무에 들어있다, 그런 말입니다. 떡속소리나무의 요 모양이 졸참나무의 형태를 닮아 있고, 요 떡갈나무의 형태도 닮아 있고 졸참나무의 형태도 닮아 있는 이러한 형태의 열매를 맺는 것이 떡속소리나무였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